지러지렀죠. 뭐. 예. 그러면 이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명태균 녹취록도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원 게시판 사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크고 오늘 또 김민전 최고가 그냥 들이받아버렸죠. 면전에 대고 오전부터. 그렇죠. 들이받았던 표현이. 그런 장면은 사실 여야 통틀어가지고 많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 사실 놀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민전 최고 이 원샷만 잡혀 있길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면서 한동훈 대표 오늘 안 나왔나 보다 했는데 옆에 앉아 있더라고.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이야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뭐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발언 보고 오시죠. 었는지 밝혀라, 색출해라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죠. 게다가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시면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원색적으로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등 그런 식의 원색적인 성희롱성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해당 행위 아니에요? 김민정 의원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인데다가 우리 당의 누구도 그리고 그런 화가 많이 났어요. 1.5배속이에요 혹시? 아니요. 그냥 정상 속도로 돌린 거예요? 정상 속도요. 뭐 여성 속옷 뭐 자기가 얘기해버리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야. 아니 여성 속옷이라고 했나? 그냥 그러니까요. 뭐 다른 표현이 그건 아닌 것 세 같아요. 글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면 제가 한동훈 대표가 화나는 거 그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단 방금 발언에서 보셨듯이 지금 첫 번째로 대통령 비판한 걸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이런 거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라고 한 사람은 아직 못 봤거든요. 가족이 맞냐 아니냐 맞아. 그것만 얘기해줘라. 가족이 아니다라만 얘기를 좀 해줘봐라. 근데 색출까지는 얘기를 잘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저게 무슨 색출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드러나 있는데 이미 드러나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 맞느냐 아니냐 딱 6글자 가족이 아니다. 요 말을 못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 게시판은 그러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도 비난하고 당 대표에 대해서도 본인 표현을 빌자면 여성 속옷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라면 욕하라고 만든 자리예요. 네, 욕하라고 만든 자리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언론 기자들은 왜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면 당 대표 지금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압수수색까지 기자들이 당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그러면 본인에게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과 관련한 것 때문에 기자들은 압수수색을까지 당했는데 당원 게시판에 게다가 저는 옮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제 여사님 목에 목줄을 채운다는 막 글까지 써놨다면서요. 그거 누군지 밝혀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대표님. 그거 대답을 해주세요. 그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어떻게 맞아요. 들으셨어요, 우리 변호사님도? 저는 이 정도면 자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폭.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 건 한동훈 대표 본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언로가 막힌다, 비판하라고 낸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한동훈 당신이 쓰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그런 실명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비난글을 막 올렸거든요. 그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명이인이 8명이다. 내가 쓴 게 아니고 73년생 한동훈은 없다. 그래? 그럼 진땡땡 그리고 그 어머니도 허간가 이렇더라고요. 네. 그게 다 희귀성이고 이런데 이거 당신 가족들 이름인데 아이들 이름까지.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그게 접속을 하려면 당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원 게시판이니까 실명 인증까지 주민번호를 넣고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딱 특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족이거나 도용당했거나. 그러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 왔는지 보면 되잖아요. 전당대회
청문회 때 당신 부인이 비례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답변하라라고 원희룡 당시 후보가 이야기합니다. 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길길이 뛰었어요. 나 정계 은퇴할 테니까 당신 이거 정확히 누군지 이름 밝혀라라고 했습니다. 비슷하죠. 가족을 건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 당시에는 막 정계 은퇴까지 운운하는데 지금은 뭐 정당법 위반이고 뭐고 하면서 이 부분을 오픈하지 않는 게 정의다. 이런 변명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삿바 잡았다고 지금 친윤계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칼을 빼야 무섭냐, 칼집에 있을 때가 더 무섭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핸들링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본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해야죠.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훈련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직면할 용기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포인트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이 문제 며칠 전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무슨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무슨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 원래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곳이니까 비판이어도 괜찮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정치를 묻는 자리인 거예요. 당신이 당대표인데 당신의 가족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로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정면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터졌을 때 저희도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여의도 문법으로는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게 지금 정치인, 지금 당 대표 정도 되는 자리면 여야를 막론하고 없는 일에도 욕을 먹는 자리다. 그럼 차라리 여기서는 정면 돌파를 해서 내가 뭐 배우자가 내지는 뭐 자녀가 누구 하나가 혹은 뭐 아는 사람이 이런 일로 과하게 반응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치고 나왔어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번에도 놓치고 매번 놓치고 있어요. 한동훈 맞아. 대표는 한 번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근데 이번에 막 얘기하면서 저 발언 풀로 보면은 김대남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 명태균 리스트랑 막 김대남 문건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요 사람들이 요 문건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자기 이슈 덮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친윤계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김은희 의원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친윤대 그 친한의 전쟁 비슷한 와,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왜냐하면 것 같아.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김대남 씨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김대남 씨 왜냐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엄청 폭로하고 제보하고 이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단히 좀 적대적인 매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 뭐야 당원이야 당무감사 할 거야라고 하는데 웬 당무감사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당무감사를 하자고 하냐라고 직격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제거하지 않을 거면 스크래치조차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는 거리감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지렛대로 뭔가 도려내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작별을 하는 그런 수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냥 흠집만 내고 정치적으로 타격만 입히는 데에서 그냥 친윤계가 멈춘다?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을 네. 것이다. 근데 그 신호탄으로 오늘 오전에 김민전 최고가 그거는 저는 자발적인 거였는지 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김은혜 전 수석이 이 SNS 글을 올린 것도 좀 유의해서 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김은혜 수석이 수석으로 나온 이후에 대단히 언론 조작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대요. 의견 내는 것도 좀 하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김민정, 김은혜 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건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흐름이 있다. 같습니다. 저도 장 변호사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김민전 최고도 예전에 이제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그렇고 방송에서 몇 번 자주 같이 뵀던 분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여당 내에 공격수로 스카우트가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포로서 스카우트 된 분들인데 그 화력이 나선 거죠. 친윤기 내에서도. 그러니까 방송의 매체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능력이란 능력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섰다라는 얘기는요. 그분들만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아, 때가 이때가 됐구나. 그리고 내 역할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분들을 스카우트 했었을 때는 야당을 대고 공격하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 정리부터 먼저 해야겠다. 김민전 최고도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데 참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 이제 뭐 토론 같은 걸 가더라도 이렇게 상대가 앞에 있는 데서는 그렇게 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야 옆에 바로 앉아 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을 보니까 그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저만의 이제 뇌피셜입니다. 지금 저녁발로 기사 나온 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국힘 의원들 40명 그렇죠. 모아가지고 네. 밥 먹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 친윤 라인이 가서 먹었거든요. 개인적인 뇌피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가족 이름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원내대표니까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아. 사실을. 그래서 야 이거 맞다. 치자 해가지고 어차피 절대 얘기 못한다. 치자 해서 스타트가 됐고 그 작업이 시작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정진석 실장이 뜬금없이 또 언론에서는 정치적 실장의 이런 모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라도 곧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특검 공세를 김건희 특검 공세를 펼칠 거기 때문에 네. 당 내부를 단도리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언론에서 기사를 써요. 하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곽수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왜 만나? 직접 만나? 그거는 당에다가 맡겨놓을 일이지.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싫더라도 대표를 통해서 그런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정치적 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윤 대통령과 가장 친하다는 술자리 친구까지 된다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저 의도가 한동훈을 배제하고 그렇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겠구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의도에는. 왜냐면 하필 오늘 싸운 날이잖아. 네. 그러면 그렇지. 그거를 알면서도 저렇게 했다라는 건 저는 이건 선전포고처럼 보이는 거죠. 선전포고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 된다 어차피 다른 분들한테도 국민의 의원들한테도 야 잘 생각해봐. 한동훈 대표 저대로 그대로 못 가. 어차피 그 밑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김건희 특검이고 이런 걸 내세워서라도 단속을 하고 결합을 한다는 얘기를 할 텐데 소용없어. 이쪽으로 그냥 결합해. 이렇게 그리고 그런 해석을 알아요. 그분들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치실장 같은 분이 몇 선 의원인데 지금 그렇죠. 예. 제일 국회를 잘할 텐데. 뻔히 이런 말 나온다는 거 알면서 그냥 그래 막 이런 말 해. 빨리 곽수산 가서 떠들어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야 이 윤한 갈등 계속 이게 이어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니 뭐 어떻게든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야 하여튼 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상황을. 그게 뭔가 김옥균 프로젝트든 뭐가 되려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크게 궁지에 몰려 있는 게 맞잖아요. 대통령실 주변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지난 한겨레 오늘 보도를 했잖아요. 취임식 때에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건희 얘기했죠. 초청 인사가 더 어마어마하죠. 많다고. 그 명단이 700명이고 윤석열이 600명이었다. 거기 이제 철창 두르면 바로 구치소였어요. 예. 그 공간이. 이런 상황이면 사실 명태균 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맞아. 그때는 본인은 눈에 안 들어와 있었으니까 맞아. 뭐 이렇게 존중해서가 아니라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걸 들고 치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 가지고 특살같이 달려들어서 야 못 싸워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 이름이 좀 나오고 나온 있죠. 김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오늘 이제 구속된 이후에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명태균 씨 지금 공천 개입 의혹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죠.